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장기요양보험의 모든 과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이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마스터해 볼까요? 레고. 자, 장기요양보험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무나 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처럼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장기요양보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듯이 그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 만약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두 제도가 돌봄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 수혜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정말 편리해졌죠? 누가 신청할 수 있냐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만약 가족도 여의치 않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님도 대리 신청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정말 든든하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지정서라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소개한 요양센터에서 일사천리로 신청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문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시게 되고요. 신청할 때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찾아가시면 돼요. 전국 각지에 센터가 분포되어 있으니 접근성도 아주 좋죠.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전화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일부 지사는 장기요양 업무를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동부, 강남북부, 서초북부, 영등포북부, 광산출장소 같은 곳은 장기요양 상담이나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곳은 피해서 방문해야겠죠? 준비할 서류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요양인 정신청서예요. 이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longtrmcare.o KR에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지사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의사소견서에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으로 인한 기능 제한 정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중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진행이 더 빠르겠죠? 마지막으로 신분증. 본인 신청이든 대리인 신청이든 신분증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게임 퀘스트를 깨듯이 하나씩 진행될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순서도를 따라가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진행 순서도 복잡한 거는 노간편함만 예스. 핵심은 쏙쏙. 1단계 신청서 제출.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신청서 제출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거죠. 방문 접수는 직접 가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편이나 팩스는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보낼 수 있죠. 특히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이에요. 65세 이상 또는 갱신 신청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요. 이때 접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특히 우편이나 팩스로 보냈을 때는 꼭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접수 확인을 해보는 센스. 혹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어도 그 시기에 신청자가 많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만 대부분 일주일이면 공단에서 방문 일정을 알리는 전화가 옵니다. 2단계 방문조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이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인정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단 직원분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아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사전 연락을 통해 방문 시간과 날짜를 조율하니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사 시에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것에 따라 무려 90개 항목을 꼼꼼하게 조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 개인 위생 관리 능력부터 보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지 능력, 심지어 문제 행동 유무까지 다방면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관절 제한 여부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등 6개 항목나 치매로 인한 배회, 공격적 행동 등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도 포함되죠. 이 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조사 결과가 등급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3단계 등급 판정.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하게 돼요. 이 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답니다. 단순히 아픈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장기요양 인정 점수라는 지표를 통해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요. 이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과정이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조바심은 금물.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된답니다. 혹시나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4단계 결과 통지. 두근두근 합격 통지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준비 완료.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공단에서 여러분께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만약 등급을 받게 되셨다면 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함께 보내줄 거예요. 요양인정서에는 내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인정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핵심 정보가 쏙쏙 담겨 있어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이고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작성된답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까지 함께 받으면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준비가 끝난 거죠. 이걸 받으면 이제 마음 편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혹시라도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5단계 서비스 이용. 이제 도움을 받으세요. 내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제가 서비스예요. 이건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주시거나 식사를 챙겨주시거나 청소를 해주시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거죠.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외출을 도와드리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서비스 등이 제가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시설 서비스예요. 만약 집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전문 인력들이 체계적인 보살핌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족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죠? 특히 1, 2등급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셋째, 특별 현금 급여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도서 산간 지역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 현금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예요. 또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비도 이 특별 현금 급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니 대부분은 제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어떠세요? 장기요양보험 진행 과정,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죠?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 설명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시고 항상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